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 헐리우드를 대표하던 금발 미녀를 떠올리라고 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이 사람의 영화를 본 적은 없어도 이름은 누구나 알 겁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였던 마릴린 먼로예요. 마릴린 먼로는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20년 이상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미국의 배우 겸 모델, 가수였습니다. 영화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20세기 미국 영화사의 한 획을 긋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받던 배우였어요. 사실은 근데 금발이 아닙니다. 엔터테이너로서의 전략적인 이미지 메이킹이었고요. 이게 성공하면서 마릴린 먼로 하면 금발이 떠오르게 됐던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화면에서 자신의 진짜 머리색을 보여준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철저하게 금발만 유지했었고요. 연예인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마릴린 먼로는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비밀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생겨났죠. 더군다나 미국의 유명 여자 연예인이다 보니 엄청난 루머와 음모론들도 따라다녔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이 마릴린 먼로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예요. 심지어 이 사람의 사망에도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소문은 아직도 계속 퍼지고 있거든요. 마릴린 먼로가 사망한 지는 6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는 걸 봐선 정말 이 사망에 뭔가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미스터리 사건 파일은 1962년 36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영원한 금발미녀 마릴린 먼로의 미스터리한 사망과 그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웨스트사이드 안에 있는 브렌트우드 지역은요, 고급스러운 주택들이 언덕까지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상류층들만 모여 살 것 같은 지역이에요. 미국의 재력가나 성공한 헐리우드 관계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1960년대에도 브렌트우드의 분위기는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비싼 자동차들이 집마다 주차돼 있었고 대부분의 주택이 정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아니라 분위기는 대체로 조용했는데요. 유명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다 보니 항상 기자들이 숨어서 촬영을 하는 곳이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유독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이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 집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떤 미스터리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사건은 1962년 8월 5일 새벽 3시 유니스 머레이라고 하는 50대 여성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사람은 아까 본 그 집의 주인과 같이 살면서 집을 관리하는 집사였습니다. 새벽 3시경 잠에서 깬 머레이는 평소와 다르게 자신의 침실 맞은편에 있는 방에 벌써부터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아직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머레이는 그 방으로 건너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문은 잠겨 있었어요.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에 머레이는 바로 집주인의 주치인 랄프 그린슨 박사를 불러 도움을 요청합니다. 밤늦은 새벽 시간이었지만 그린슨 박사는 서둘러 도착했고 두 사람은 유리창을 깬 뒤 문제의 방 안으로 들어가 봤죠. 방 안에는 이 집의 주인이자 아름답기로 소문난 어느 여성이 깊은 잠에 든 것처럼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는 중이라고 보기엔 어딘가 상태가 이상해 보였어요. 그린슨 박사는 이 여성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며 또 다른 주치인 엥겔베르크 박사를 불렀죠. 새벽 3시 50분 엥겔베르크 박사까지 도착했고 가정부인 머레이와 그린슨 박사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에 전화를 거는데요. 전화 내용은 이 집의 주인이자 헐리우드 최고의 영화배우인 마릴린 먼로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마릴린 먼로는 영화 배우일 때의 이름입니다.
진짜 이름은 노마 진 모텐슨이라고 하는데요. 성장 배경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입니다. 노마 진 베이커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노마가 이름이고 성이 두 개예요. 모텐슨과 베이커입니다. 베이커는 노마의 어머니인 글래디스의 첫 남편 성이고 모텐슨이 두 번째 남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노마 진 모텐슨이라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사석에서는 베이커 성을 더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본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두 개의 성을 쓰느냐? 두 명의 아빠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죠. 누가 진짜 아빠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인 글래디스가 노마를 처음 가졌을 당시 두 번째 이혼을 막 한 상태였고 동시에 여러 남자친구를 뒀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없던 그 당시에는 누가 진짜 아빠인지 알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어릴 적에 노마는 7살까지 엄마와 단둘이서만 살았다고 합니다. 엄마의 상태는 좋지 못했어요. 글래디스에게는 심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이 있었고 7살인 딸을 돌볼 만한 능력이 안 되자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가족이 없어진 노마는 입양돼요. 이게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입양한 집의 양 아빠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는 거죠. 노마는 다시 양부모에게 버려져서 고아원에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위탁가정을 만나게 되는데요. 16살일 때 이 위탁가정은 이사를 갑니다. 더 이상 노마를 맡을 수 없었던 거죠. 이때 미국의 아동보호법은요,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태어난 지역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무분별한 해외 입양을 좀 막으려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위탁가정의 부모는 노마를 이곳에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같은 동네에 사는 24살의 항공사 정비공인 제임스 도어티라는 남성과 급하게 결혼을 시킵니다. 노마도 고아원과 위탁가정을 떠도는 일에 지쳐있다 보니 일종의 도피처로 도어티와의 결혼을 받아들였어요. 노마는 8살 위의 남편과 4년간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죠. 남편이 군대에 징집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노마는 그때부터 시간당 $5를 받으면서 누드 모델로 일하게 되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노마의 직업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가요. 그러면서 누드 모델 일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죠. 노마의 누드 모델 일은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반대로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마의 가능성을 본 사진 작가의 추천으로 모델 에이전시에 들어가 정식 모델이 된 거예요. 여기서 다시 영화 제작자의 눈에 들어 헐리우드의 거대 영화사들과 계약을 맺었고 영화배우가 됩니다. 이때 제작자의 제안으로 원래 머리인 붉은 갈색과 이름을 바꾸고 금발의 마릴린 먼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던 거죠. 1950년대 당시 마릴린 먼로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헐리우드 최고의 스타로 인정받던 시기에도 마릴린 먼로는 안정적으로 생활하진 못했어요.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인 조 디마지오와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 배우와 스포츠 스타의 만남으로 큰 화제를 몰았지만 이 결혼 생활은 287일 만에 깨졌거든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계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사진 때문이었어요. 7년 만에 외출이라는 영화 장면인데요. 이 장면 촬영 당시 현장에 4,000명의 사람들이 마릴린 먼로를 보러 왔었다고 합니다. 이 앞에서 이 연기를 15번이나 했어요. 노출 연기를. 노출 연기를 주로 해야 됐던 마릴린 먼로를 남편이 못마땅해 한 거죠. 결국 화를 참지 못해서 이 촬영이 끝나고 돌아온 날 마릴린 먼로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이 영화가 촬영이 끝나기도 전에 둘이 이혼합니다. 1956년 7월 마릴린 먼로는 세일즈맨의 죽음을 쓴 희곡 작가 아서 밀러와 세 번째 결혼을 해요. 더 이상의 결혼 실패를 막기 위해서 남편을 따라 유대교로 개종까지 합니다. 가정생활에 좀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동안 계속 이어져 온 유산과 신경쇠약을 겪으면서 4년간 힘든 결혼 생활을 하다가 또 이혼을 하게 돼요. 사실 모델과 배우 생활을 하면서 마릴린 먼로는 20번이 넘는 중절 수술을 받았거든요.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임신이 어려웠고 몇 번의 유산을 계속 하자
아이를 원하던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진 겁니다. 3번의 이혼 실패를 겪자 마릴린 먼로는 술과 약물에 중독됐고 나중엔 짧은 대사 한 줄도 외우지 못할 정도로 기억력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영화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2년 8월 5일 새벽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돌연사한 채 발견됐던 거죠. 사망 당시 마릴린 먼로의 나이는 36살이었습니다. 1962년 8월 5일 새벽 4시 45분 마릴린 먼로가 사망했다는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죠. 사망 당시 자신의 방 침대에서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 있었으며 옷은 입지 않았고 한 손에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수십 개의 약통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향정신성 의약품인 nembutal이었다고 합니다. 주치의였던 랄프 그린슨 박사는 불면증이 있다는 말에 사망 하루 전 이 약을 처방했었습니다. 한 병에 25개의 알약이 들어있었는데 다음날 이 약이 한 번에 모두 사라진 거죠. 현장을 본 경찰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마릴린 먼로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nembutal 25알은 성인 남성 3명의 치사량이었기 때문이죠. 실수로 복용할 수 있는 양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공식적으로 마릴린 먼로는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사망으로 기록돼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보기엔 이 사건에 너무나 이상한 점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부터요, 마릴린 먼로의 사망에 관련된 의혹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사망과 다르게 마릴린 먼로는 구토의 흔적이 입주위에 없었습니다. 약물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약물 과다 복용자들은 사망 순간 몸이 경련에 의해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사망 당시 마릴린 먼로의 시신은 너무 반듯하게 있었다는 거죠. 부검인은 마릴린 먼로의 위장에서 어떠한 약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발견된 시간은 새벽 3시였고 시신의 상태를 봤을 때 6시간 전쯤인 8월 4일 저녁 9시쯤 사망한 것이라 추정되는데요. 그러면 최소 25알이 넘는 알약은 사망 직전에 모두 소화돼 위장에선 남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건은 최초 발견자인 집사죠. 유니스 머레이가 수상하다는 점도 있어요. 3시쯤 처음 시신을 발견했지만 바로 경찰 신고를 하지 않고요. 4시가 다 돼서 했다는 겁니다. 1시간 정도가 공백으로 남는 거예요. 머레이는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거지만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신문을 마친 뒤엔 집에 돌아가서 세탁을 했다고 그래요.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굳이 이 집에 다시 가서 세탁을 하고 있다는 건 어딘가 이상해 보이죠. 현장에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견에 반박되는 마릴린 먼로의 메모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부검이 있었으니 부검이의 소견서도 남겨져 있겠죠. 이게 경찰의 주요 증거품이었는데 사건 보고서를 보면 정작 이 2가지 증거는 갑자기 어느 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부검이의 말대로 마릴린 먼로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었다면 범인이 있다는 뜻인데 그 범인은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여러 의혹들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은 케네디 가문의 2 형제인 존 F 케네디와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마릴린 먼로는 1962년 5월 19일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45번째 생일 파티에 참석했어요. 특별 출연했고 해피 버스데이 마이 프레지던트라는 자작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때 3사람이 처음 만났던 거고요. 이 일이 여러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면서 마릴린 먼로와 케네디 형제 사이에 스캔들이 탄생했던 거죠. 케네디 형제가 마릴린 먼로를 좋아했고 특히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와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번에도 2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로버트는 마릴린 먼로의 집착에 부담을 느껴서 몰래 개인 사무실 번호를 바꾸는 등 일부러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화가 난 마릴린 먼로가 자신과 케네디 가문 형제들 사이에서 있던 일을 모두 폭로하겠다며 협박했고 이 일로 정치적인 위기감을 느낀 케네디 가문이
자살을 위장한 타살 사건을 꾸몄다는 겁니다. 당연히 근거는 빈약한 소문이기 때문에 이 의혹은 오랫동안 가벼운 소문으로만 여겨졌고요.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1992년에 집사이자 최초 발견자였던 유니스 머레이가 갑자기 증언을 바꾼 겁니다. 그날 밤 아무도 집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자신의 증언을 번복하고 누군가가 찾아왔다고 말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로버트 케네디였다고 합니다. 로버트 케네디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머레이의 증언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당시 헐리우드 스타들의 사생활을 파헤쳐온 사설 탐정이 있습니다. 프레드 오텟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딸이 아버지의 사망 이후 유품을 정리하다 녹음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대요. 틀어보니까 이게 바로 마릴린 먼로의 사망일로 추정되는 날 그 집안을 도청한 녹음 테이프였다는 거죠. 안에는 마릴린 먼로의 목소리 외에도 여러 남성의 목소리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이 중 확인된 두 사람의 정체가 바로 로버트 케네디와 여동생인 패트리샤 케네디의 남편 피터 로우포드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집사 머레이의 증언대로 1962년 8월 4일 저녁 마릴린 먼로를 찾아왔었고 머레이에겐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었답니다. 이후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은 소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로버트는 집착하는 마릴린 먼로에게 이별을 요구했고 마릴린 먼로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들과 함께 온 남성들에 의해 마릴린 먼로가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들은 프레드 오텟의 수첩과 도청된 녹음 테이프를 근거로 2004년엔 마릴린 먼로 사건 종결이라는 책이 발간된 적도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맨 처음 유니스 머레이와 마릴린 먼로의 시신을 발견한 주치의 중 한 사람이자 수면제를 처방한 랄프 그린슨 박사의 정체는 바로 로버트 케네디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고 의식이 없는 마릴린 먼로에게 약물을 투여해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어요. 이 외에도 존 F 케네디와 마릴린 먼로의 사이를 질투한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의 지시로 마릴린 먼로가 사망한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당시 마릴린 먼로의 사망 소식을 전해드린 제클린 케네디 부인이 크게 기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사망하기 몇 주 전 마릴린 먼로가 케네디 집안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확인되진 않은 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릴린 먼로의 죽음에 케네디 집안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은 많은데 중요한 건 아직 확인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죽음은 정부에서 꾸민 계획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사실 FBI로부터 친소련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로 분류돼 있었고 실제로 지인들 중 미국 공산당 당원들이 상당수 있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소련 스파이라는 의심을 사왔었고 오랫동안 미국 정부의 감시 대상이었다고 전해지죠. 주요 인물이라 사생활을 관찰한 적도 많은데 이 기록은 모두 FBI 국장인 에드거 후퍼라는 사람에게 제출되고 있었다는 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형제와 마릴린 먼로가 가까워지자 이 관계를 통해 미국의 정부 기밀이 소련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FBI 측이 나서서 사건을 꾸몄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원한에 의한 죽음일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망 전까지 마릴린 먼로는 심한 우울증과 약물 중독 증세를 보였고 예전부터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해를 한 적도 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약물에 내성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약물 소화와 흡수하는 시간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알이나 되는 약이 위장에 남아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의견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추측입니다. 사건을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의 인기를 받으며 최고의 인기 스타는 됐지만 마릴린 먼로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행복한 적은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망한 지 60년이 돼가는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약물에 의한 사망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도 확인된 사실이 하나 없는 미스터리로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뒤에는 관련된 이야기가 더 남아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 최고의 인기 배우였던 마릴린 먼로의 사망에 대한 미스터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마릴린 먼로와 같이 찍은 남자죠. 두 번째 남편인 조 디마지오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 1930년대 미국 최고의 스타였어요. 스포츠 스타. 뉴욕 양키스 소속이었고요. 전설적인 야구 선수였죠. 마릴린 먼로와 결혼했지만 9개월 만에 이혼했거든요. 결혼 생활 도중에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이 심각했지만 또 정작 이혼할 때는 여전히 사망한다는 말을 했고요. 마릴린 먼로가 사망하자 20년간 매일 묘비를 찾아가서 꽃을 놓고 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이 사람도 지금은 사망했어요. 죽기 전에 이제 그녀의 곁에 갈 수 있겠다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케네디 집안이 이 사건에 관계가 있다면서 굉장히 적대시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살았다는 이야기도 남아있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방송했었습니다. 정인숙 사망 사건인데 이 사건도 정치인들이 개입됐었다는 의혹이 남아있지만 아직 한 가지도 확인된 사실이 없고요. 미스터리로 남아있거든요. 마릴린 먼로 사건과 정인숙 사건을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에 링크를 해둘게요. 마릴린 먼로 이야기 더 하자면은 성장 배경 굉장히 안 좋죠. 이런 상황 이겨내고 최고의 영화배우가 됐던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어릴 적 이야기가 평범하지 못한 건 맞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부풀려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마릴린 먼로가 양아버지의 학대와 친어머니로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니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있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냐면 불행한 과거를 당당히 이겨내고 헐리우드 스타가 됐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연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이 며칠 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마릴린 먼로가. 진짜 노마는 사라졌고 평생 마릴린 먼로라는 역할만 연기하고 있다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제와 화면에서 우리가 봐왔던 면이 크게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밀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났던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확인된 사실이 거의 없다 보니 이런 많은 소문들이 미스터리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